걱정을 너무 하고 싶은데 요즘 뉴스에 뭐 사망사고다, 성형 부작용이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제가 좀 유난인가요? 근데 걱정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에 나오고 저도 길에 지나가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데모 같은 거 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많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피가 부족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또 하나는 우리가 수면 마취 같은 걸 했는데 네. 너무 과량을 하다 보니까 못 깨어나는 경우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뭐가 더 많냐라고 따지면 그래도 수면 마취 사고가 더 많다고 봐야죠. 수면 마취를 그러면 모든 성형이랑 모든 시술에 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마취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를테면 우리 수면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잠에 들기 위한 그 양이랑 우리가 안 좋게 되기 위한 그 양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수면 마취제는 우리가 수면으로 재우기 위한 양이랑 뭔가 호흡이 억제되는 양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잠깐 잘못해서 수술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감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꼭 필요한 건 해야죠. 뭐 코 수술할 때 마취 좀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근데 잠깐 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잠깐 재우고 그 사이에 빨리빨리 마취하고 또 지방 흡입할 때도 또 잠깐 재운 상태에서 빨리 마취하고 실제 수술할 때는 마취의 깊이를 얕게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평생 수술을 뭐 매년 또 뭐 매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술할 때 정도는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잠깐 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피부 시술 받을 때도 수면 마취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네, 제 남편. 아픈 거 싫어해가지고 리쥬란 이런 거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참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피부 시술들은 계속 반복 시술을 해야 되는데 매달 마취를 한다든지 그런 게 또 부담되기도 하고 또 수술은 마취과 선생님이 들어와서 봐주실 때도 많이 있는데 피부 시술하면서 마취과 선생님을 킵을 해가지고 부탁드리기에는 개인 병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코성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알아봤어요. 아, 네. 근데 마취 종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수면 마취, 뭐 국소 마취, 부분 마취, 전신 마취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부분 마취는 이제 부분으로만 마취하는 거고 전신 마취는 진짜 의식도 없어지고 자발 호흡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네네. 사실 전신 마취할 때는 마취 컨셉이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괜찮은데 그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게 네. 이제 수면 마취인 거죠. 마취과 선생님 부르기에까지는 좀 그렇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항상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괴담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네. 언제 호흡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네. 이런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산소 포화도 기계를 달아놔요. 약간 집게 같이 생긴 집게 거, 같은 그죠? 걸. 근데 집게가 빠져 있었다 라든지 또 기계가 조금 고장 났을 수도 있잖아요. 잠깐. 그렇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산소 포화도를 양쪽 발에 두 개 다 끼우고 두 개를 돌리기도 하고 마취 컨셉 부르면 제일 좋고 또 아니면 직원 한 분을 아예 킵을 시켜가지고 이것만 봐. 포화도 떨어지는지 예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어요. 수면 마취 많이 하면 IQ가 떨어진다, 뇌세포가 아, 죽는다. 네네네네.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의사들 사이나 뭐 연구에서는 괜찮은 걸로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뭐 안 좋았다라고 그런 연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네, 괜찮은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끔씩 건강 검진이나 평생에 몇 번 안 하는 그런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형 수술을 했다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 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건가 그거를 환자분들이 제일 헷갈려하세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빨리 병원에 사진을 보내든지 방문을 하든지 해서 빨리 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사고로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어영부영 시간을 끌게 되면은 네네. 나중에 이제 괴로운 못생긴 상태로 또 몇 달을 지내야 되니까 되도록 이거 귀찮아하지 않을까 해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걸 귀찮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애매한 거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것보다 귀찮더라도 빨리빨리 확인해서 아 이건 처치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의사도 좋고 환자한테도 좋고 모두한테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를 빨리 긴밀하게 상담할 수 있게, 제일 좋은 거는 방문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오늘 뭐 하고 싶대요. 이런 거 진짜 네,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고를 때 되게 좋은 팁이 아름쌤도 이제 카톡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시술하고 나면 카톡을 알려드려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병원을 알아볼 때 바로바로 컨택을 할 수 있는 헬프라인이 있는 거.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시술하거나 수술한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 그걸 못 만나게 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황당한데 시술하거나 수술한 의사를 만나야 해결이 쉽거든요. 왜냐면 의사마다 수술법이 조금씩 다르고 시술하는 방향성이 다 달라서 네네네. 내가 잘 만드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만드는 부작용이니까 뒤를 항상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턴오버가 빠른 병원들이 있나 봐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떻게 수술 시술은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컴플레인 건이 들어오거나 뭔가 얼굴이 잘못됐을 때 해결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능숙한 실장이나 능숙한 의사를 다시 붙여서 네네네. 못 만나게 하는데 그거 너무 저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사고는 누가 치고 뒷수습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되게 시스템이 근데 그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길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